운동을 막 시작했거나 뭐 새로운 동작을 배울 때 이런 생각 다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자극이 안 오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아, 네. 근육이 막 타는 듯하거나 뻐근한 느낌? 우리가 소위 자극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와야만 오늘 운동 잘 됐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기능 회복 운동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강렬한 자극을 쫓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 자극, 어디까지가 정상 신호고 어디부터가 위험 신호인가? 이 질문에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죠. 특히 재활 초기 단계에 계시거나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운동을 좀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많으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거의 운동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그냥 뻐근함이라는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그 안정성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교한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지휘하는 법을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운동 규칙을 정확히 지키고 부하도 적절하게 맞췄는데 목표 근육에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정상이다. 이게 정말 의외거든요? 보통은 자극이 없다. 이건 운동이 안 된다.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니까요. 도대체 왜 아무 느낌이 없는 게 정상일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의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감각의 스위치요? 네, 전문 용어로는 감각 저하라고 하죠. 음. 우리 몸의 기능이 좀 약해져 있거나 특정 부위를 오랫동안 제대로 안 썼을 때 그 부위의 감각을 감지하는 신경계의 볼륨이 줄어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볼륨이 줄어들었다. 네. 특히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들은 아주 작게 꿈틀거리면서 섬세하게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미세한 신호를 뇌가 포착을 못하는 겁니다. 감각의 볼륨이 줄었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뭐랄까, 아주 조용한 방에서는 작은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만 시끄러운 공공사장에서는 바로 옆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몸의 다른 통증 신호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감각 수용기 자체가 둔해져서 이 미세한 안정성 근육의 작동 신호를 그냥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분명히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몸의 마이크가 약간 꺼져 있는 상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몸의 감각 문제 말고 뭐 심리적인 부분이나 뇌에 작용하고 관련된 이유도 있을까요? 마치 너무 긴장하면 머릿속에 하얘지는 것처럼 운동할 때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 해서요. 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 뇌가 너무 바빠서입니다. 뇌가 바빠서요? 네. 자료에 나온 그 운전 초보 시절 비유가 정말 탁월한데요. 처음 운전대 잡았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야는 정면에 고정하고 양손은 핸들 꽉 쥐고 발은 브레이크랑 엑셀 오가느라 온 신경을 집중하죠. 맞아요. 뇌의 모든 자원이 안전운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그냥 총동원된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그때 옆에서 누가 말 걸면 대답도 잘 못하고 라디오 소리도 거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모든 감각이 약간 차단되는 느낌이죠? 운동도 똑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동작을 배우거나 우리 몸의 한계치에 가까운 부하로 운동할 때 우리 뇌는 자세를 유지하고 정해진 규칙들을 지키는데 모든 인지적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뇌의 CPU가 그냥 100% 풀가동되고 있는 거죠.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이런 여러 규칙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육의 그 미세한 느낌까지 챙길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인지적 자원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일단 사는 게 먼저야. 자세부터 잡자 하면서 근육의 미세한 피드백을 수신할 여력이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억지로 자극을 느끼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죠. 뇌가 이미 과부하 상태인데 억지로 특정 부위의 감각을 느끼려고 하면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그 자세의 정렬이 무너지게 됩니다. 집중력이 분산되는군요. 네, 집중력이 분산되면서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잘못된 자세 때문에 부상 위험만 높아지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뇌가 모든 자원을 자세 유지에 쓰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궁금한 게
왜 어떤 운동은 금방 근육이 타는 듯 뻐근해지고 어떤 운동은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똑같이 근육을 쓰는 건데 말이죠. 이게 혹시 근육 자체의 종류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는 달입니다. 우리 근육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종류의 근섬유가 섭져 있는 조합이에요. 아, 근섬유요. 네, 자료에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쓰죠. 첫 번째는 조용한 모범생 같은 타입 1 근섬유입니다. 조용한 모범생이요? 이름부터 흥미롭네요. 이 근섬유는 주로 자세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버티는, 그러니까 지구력과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이 척추 주변에 타입 1 근섬유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안정성 근섬유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범생의 가장 큰 특징은 일할 때 거의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를 안 낸다? 네, 수축 과정에서 젖산 같은 피로물질, 즉 대사산물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극이라고 부르는 그 타는 듯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조용히 지치지 않고 꾸준히 자기 일을 하는 타입이죠. 조용한 모범생이 있다면 반대 성격의 근섬유도 있겠군요. 자료에서는 따로 비유를 들지 않았지만 제 생각엔 뭐랄까 시끄러운 힘쓰게 정도가 어떨까 싶은데요. 타입 2 근섬유 말이죠. 시끄러운 힘쓰게,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타입 2 근섬유는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런가요? 네, 무거운 걸 들거나 점프나 단거리 달리기처럼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낼 때 주로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 근섬유는 힘을 쓰는 만큼 아주 요란한 대가를 치러요. 대가요? 사용하면 할수록 피로물질이 다량으로 쌓여서 우리가 자극이라고 부르는 그 뻐근하고 타는 듯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내죠. 운동 후에 근육통 제대로 왔다,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다 라고 할 때 그 느낌을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시끄러운 타입 2 근섬유입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기능회복 운동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그 조용한 모범생, 즉 타입 I 안정성 근섬유를 깨워서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제 역할을 해야 몸의 균형이 잡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운동을 하는 중에 강렬한 자극, 즉 타는 듯한 느낌이 느껴진다면 이건 무슨 뜻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기능회복 운동 초기에 선명하고 강렬한 자극이 느껴진다는 것은 와, 운동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경고, 안정성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상경고 등일 수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통은 자극이 세게 오면 오늘은도 제대로 했네 하고 뿌듯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조용히 꾸준히 일해야 할 그 모범생, 타입 I가 지쳐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옆에 있던 시끄러운 힘쓰게, 타입 2나 주변의 다른 큰 근육들이 대신 나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아, 그걸 보상작용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이걸 보상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의 움직임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정작 우리가 키우려고 했던 그 안정성 근육의 발달은 방해하게 되는 거죠. 말 와닿네요. 예전에 제가 스쿼트를 처음 배울 때 분명히 엉덩이랑 허벅지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허리가 더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네네. 트레이너님이 계속 엉덩이에 집중하라고 막 소리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제 안정성이 무너져서 허리 근육을 끌어다 쓰고 있었다는 신호였겠네요.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목표 부위가 아닌 엉뚱한 곳, 예를 들어 목이나 어깨, 허리 같은 곳에 힘이 들어가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건 100% 보상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극의 유무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극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요. 강한 자극은 오히려 위험 신호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느껴야 하는 거죠? 아무 느낌도 없는 게 최선이라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자극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 혹은 감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불타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 다른 개념이다. 네, 아주 미세한 압력의 변화나 근육의 긴장 상태를 인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 다리를 뻗으니까 아랫배에 묵직하게 압력이 차오르네?
몸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구나. 숨을 내쉴 때 갈비뼈가 부드럽게 닫히는 게 느껴지네. 와 같은 감각이죠. 이건 타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 내 몸이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섬세하게 관찰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부르는 내 몸의 위치와 움직임, 힘의 상태를 인지하는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요? 네. 우리가 정해놓은 운동 규칙만 정확히 지키면 목표로 하는 안정성 근육은 알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이 미세한 감각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거죠. 반대로 운동 중에 특정 부위가 불타는 듯한 강한 자극이 느껴진다면 이건 중단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료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운동 잘 먹었다가 아니라는 점, 이거 정말 여러 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여기서 언제 멈춰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바로 그 강한 자극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혹은 목표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갈 때입니다. 아, 그때 멈춰야 하는군요. 네, 그 자극은 이제 안정성 근섬유 타입 1이 지쳤으니 큰 힘을 쓰는 근섬유 타입 2들이 과하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쉬어라 라는 우리 몸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정신력으로 버틴다 하면서 운동을 계속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안정성 근육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운동 패턴과 보상작용을 뇌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꼴이 됩니다. 아, 운동을 할수록 몸이 더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능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면요. 자료에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낮은 부하, 완벽한 자세, 짧은 반복, 충분한 휴식. 아, 예를 들어 15회를 목표로 운동한다면 한 번에 15개를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네. 완벽한 자세로 5회를 하고 잠시 쉬면서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완벽한 자세로 5회, 또 쉬고 마지막 5회를 하는 거죠. 3세트로 나누어서요? 네. 각 세트마다 안정성 근섬유가 지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벽한 규칙을 지키며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한 모범생, 타입 1을 쓰는 감각을 먼저 충분히 익히고요. 그 토대 위에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부하를 높여서 힘쓰게 타입 2를 함께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기초공사 없이 고층 빌딩을 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이네요. 특히 기능 회복 운동에서는 강렬한 느낌을 쫓지 말고 정해진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쿼트 경험처럼 엉덩이 운동한다고 엉덩이에 과하게 힘을 꽉 주다가 오히려 허리가 아팠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네요. 맞아요.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은 조용히 일해야 하는데 억지로 힘을 쥐어짜니까 엉뚱한 근육들이 동원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 기술 하나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죠. 아, 관점의 전환? 네. 감각과 느낌에 의존하는 운동에서 원리와 규칙에 기반한 운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운동을 왜 하는가? 이 운동의 핵심 규칙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그 규칙을 지키는 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진짜 기능을 회복하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론적인 배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장골근 운동 같은 실제 운동 가이드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운동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운동의 절대적인 규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동안 그 규칙을 지키는 데 집중하셨나요? 아니면 단순히 특정 부위가 타는 듯한 자극을 느끼는 데 더 집중하셨나요?